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기술 뻥튀기 마이크론의 초강습 맞대응, 삼성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마이크론에 뿔이 많이 났어요. 삼성이 마이크론이 특별히 이번에 뿔이 많이 난 것은 뭐냐면 이 알파 D램을 먼저 개발을 했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아주 강력한 초강수 대응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이죠.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설명을 하는데 니콜라스 고드와 USB 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Z D램의 양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삼성전자에게 물었어요. 이때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는데 1Z D램은 15나노라고 지금 15나노 D램이라고 말하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순간 컨퍼런스 콜 참석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수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공식 석상에서 15나노 같은 D램의 선폭을 밝힌 것은 2015년 2월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라는 거죠. 이날 한 부사장님의 발언은 의도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일날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자사 D램의 선폭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특별히 선폭은 반도체 업계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이죠. 왜냐하면 이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에서 6년간 업계 관행으로 보면 구체적인 선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2016년 D램 공정이 이제 10나노대로 진입을 하면서 D램 업체들끼리 나노 단위의 기술 경쟁 및 마케팅을 자제하자라는 암묵적인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 공정 난이도가 높은 D램의 경우 선폭 1나노를 좁히는데도 한 2, 3년이 걸린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마케팅이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인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D램 업체들 사이에서도 최근 5, 6년간 선폭을 아주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2016년도에 D램이 10나노 D램이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을 1X, 그리고 2018년도 등장한 2세대 제품을 1Y, 그리고 3세대 제품을 1Z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리고 올해 초에 4세대를 뜻하는 1A, 1알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1A가 등장했습니다. 곧 1B가 등장을 하겠죠. 1베타라고도 불리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X와 같은 경우는 10나노대 후반, 그리고 1Z와 같은 경우는 10나노대 중반 정도로 추정할 뿐이었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1ZD램과 그리고 하이닉스의 1ZD램의 스펙 차이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1ZD램의 선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SK하이닉스의 1ZD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폭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가 6년 만에 관행을 깨고 구체적으로 선폭을 제시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사 D램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고, 그리고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금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삼성전자가 하반기 양산하는 1A D램은 14나노라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선폭 공개를 했느냐라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D램 산업의 기술 경쟁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죠. 기술 경쟁의 본격화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7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에 주로 활용되었던 EUV 노광 장비가 이제는 D램 공정으로 들어오면서 업체들 간의 자존심을 건 미세 공정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도 1A D램에서는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1B D램
D램에 들어가면 노광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발표했던 1A D램과 같은 경우는 노광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D램임에도 불구하고 1A D램이라고 불렀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1Z D램부터 노광 장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삼성의 제품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만의 나냐와 같은 5위권 D램 업체들도 10나노대 초반에 1Z D램을 지금 계속적으로 1X D램을 지금 들어오려고 추진할 정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0나노대 초반인 1XYZ 그리고 ABC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적어지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뛰어난 공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2016년도 초에 1세대 10나노 D램인 1X D램을 가장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마이크론의 경쟁 업체보다 기술력으로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죠. 그리고 2019년도 1Z D램 개발까지도 이 같은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굳이 선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D램의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최고라는 얘기가 암묵적으로 통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위기가 바뀐 것은 4세대 D램인 1A D램부터입니다. 왜냐하면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지난 1월 달에 1A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라고 전격적으로 선언했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1A D램을 발표한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1A D램입니다. 그래서 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세계 1위였던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에 한방 맞았다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삼성전자의 1A D램이 마이크론의 1A D램보다 더 나았으면 더 나았지 더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이크론이 먼저 1A D램을 발표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 다음 발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삼성전자 고위 경영진 사이에서는 이 같은 평판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대외적으로는 지금 알려지진 않지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관계자들은 1X나 1Y, 1Z, D램 모두 삼성전자 자사성 제품의 성능이 경쟁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의 1A D램이 진짜 4세대 제품이냐 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도 가지는 것도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마이크론이 1A D램이라고 발표했던 것은 기술 뻥튀기지 않느냐라는 의식이 팽배하다라는 거죠. 마이크론은 개발 양산 소식을 발표하긴 했으나 제품 사진 등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반도체 학과 교수님은 같은 세대로 불리는 D램이라 할지라도 주요 3사 간 제품 간에는 분명하게 기술 격차가 있다. 기술력이 가장 앞선다고 평가받는 삼성전자가 숫자를 공개한 건 더 이상 이들과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같은 1A D램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기술력이 월등한데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묶여서 들어간다는 게 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Z D램은 14나노 그리고 1Z D램은 15나노, 1A D램은 14나노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쟁사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사의 반응들은 지금 시큰둥하다라는 반응인데요. 삼성전자의 전략 수정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D램 업계의 기술 마케팅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몇 나노 공정인지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시큰둥한 반응이라는 거죠. 한 디램 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왜? 라는 반응이 나온다며 지금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지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1ZD램은 15나노, 그리고 1AD램은 14나노 이 공정으로 개발한다고 명확하게 지금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삼성전자가 차세대의 반도체 패키지인 iCube4 기술 개발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죠.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iCube4 개발입니다. 왜 iCube4냐? 로직과 HBM 4개를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배치해서 하나의 반도체처럼 동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iCube4라고 지금 밝혔죠. 이는 다수의 칩을 단일 패키지 안에 배치해서 전송 속도를 높이면서 그리고 패키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점이 있다라고 하죠. 삼성전자는 iCube4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적용을 해서 초미세 배선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반도체 구동에 필요한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측은 일반적으로 패키지 안에 실장하는 반도체 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터포저의 면적도 함께 증가를 해서 공정상의 어려움도 커진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는 10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매우 얇은 인터포저가 변형되지 않도록 재료 그리고 두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반도체 공정 제조 노하우를 적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Cube4에 몰드를 사용하지 않는 독자적인 구조를 적용을 해서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하겠다라고 하면서 패키징 공정 중간 단계에서 동작 테스트를 진행을 해 분량을 사전에 걸러내고 전체 공정 단계를 줄여서 생산 기간을 단축했다라고 하는데 이 생산 기간이 단축이 되면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후공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물건의 발주를 받아서 이 생산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하나가 줄면 여러 가지 공정이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 기간이 줄어서 단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로지칩과 2개의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집적한 iCube2 솔루션을 그리고 지난해는 로직과 SD램을 수직 적층한 X큐브 기술을 선보여서 차별화된 패키징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마케팅 전문님은 고성능 컴퓨팅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패키지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제대로 끝나면 컴퓨터의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칩의 성능이. 그래서 삼성전자는 iCube2의 양상 경험과 차별화된 iCube4 상용화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6개, 8개를 탑재하는 신기술도 개발해서 이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 iCube4의 패키징 외관, 이 가운데 로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로직을 구성하고 있는 HBM, 이게 각각 4개가 달린다라는 게 이 iCube4. 이전에는 이 HBM이 2개밖에 안 달렸거든요. 그래서 효능은 2배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는 지금 D램의 그 선폭을 제대로 발표를 했다. 그래서 기술 경쟁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들에게 앞선 기술력을 어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반도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이 패키징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특히 애플이 이 패키징 기술이 약해서 지금 TSMC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패키징 기술의 발전을 통하면
같은 공정 라인에서 노광 장비죠. 공정 라인에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반도체 패키징 때문에 성능이 약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징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칩의 성능은 당연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건데, 이제는 초미세 공정, 특히 IBM이 세계 최초로 2나노 테스트 칩을 만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패키징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